요렇게 이제 그 견초치를 붙인 거 1번부터 8번 요거는 이제 약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니까 여러분들이 1번에다 8번을 이렇게 이제 뽑아 놓으시고, 자 지금 요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상계가 손계고 하계가 지금 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손계뭐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예, 5번을 밑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놓으라고, 옆으로. 5번을, 여기 보세요. 상계가 손계고 하계가 이제 태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상계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하계는 태계니까 2번이죠. 2번 아래도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변호는 없잖아요. 변호가 나온다고 하면 변호는 가운데로 놓는 거예요. 몇 번이요? 자, 아직은 아니고, 자, 다시 봐봐요. 예, 우리가 이제 대성계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들어갈 텐데, 우선 여기는 상계가 손계가 나왔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하계는 태계가 나왔다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요거는 뽑은 건 뭐예요? 태계를 먼저 뽑은 거죠. 뽑아서 밑으로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8개 중에서 먼저 문전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보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세번을 되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산통이라고 하는데, 이 산통에서 하나를 이제 뽑으세요 하면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하계로 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하계가 태계란 얘기야. 무슨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는 상계가 손계고 하계가 태계가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만약에 요거를 문전작에서 뽑았다고 한다면은 먼저 뽑은 것이 태계를 뽑고 나중에 뽑은 것이 손계를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계가 손계니까 이 5번에 해당되는 손계에 해당되는 요걸 산대라고도 하고 서죽이라고도 해요. 서죽을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하계에 해당되는 태계를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동요는 7번하고 8번을 빼고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7번하고 8번을 뽑고 빼고 6개 중에서 요거를 같이 넣어야 되는 거겠죠? 요것만 빼면 안 되고 다시 넣고 7번만 8번만 빼고 빠서 만약에 3번이라면 3번을 요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5번이니까 5번은 손계가 되고, 하계는 2번이니까 태계가 되고, 그 다음에 동요는 3번이니까 뭐예요? 2계가 되는 거죠. 3효가 동한 거죠. 무슨 소리 알겠어요? 이렇게 표시를 여러분들 앞으로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봤을 적에 자, 지금 상계가 손계고 그 다음에 하계가 태계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계 외계가 손계고, 손은 손화절이니까 양양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태계는 하계가 태계가 되고 하계는 4개라고 했으니까 양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읽을 적에는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물상에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풍이라고 그랬죠. 풍. 그 다음에 태계는 뭐예요? 못태계라고 그랬죠. 그 읽을 적에는 손계에 해당되는 괴상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계에 해당되는 괴상 풍택, 그 다음에 괴의 명은 중부괴다. 이 부자는 밑불부자, 밑부다, 이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괴상풀이 논아준 거 중에서 풍은 4번이죠. 5번인가? 5번. 네, 5번이죠. 5에 2. 5, 2를 찾아보세요.
어미새와 새끼새가 안 줬나? 하는 게 예, 줬잖아. 그거잖아. 자, 지금 여기 번호를 매겼잖아. 손괴는 5번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상괴가 손괴인 경우를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태괴니까 풍택. 여기 보면 중부괴라고 돼 있죠. 풍택 중부. 5에 2를 봐야지. 요거. 풍택 중부계로 돼 있죠. 예. 풍택 중부. 뚝뚝충부. 저기 강지 부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미새와 새끼새가 서로 화응하는 괴요. 기회를 잡아 이를 결정하는 상이다. 중도는 성심, 믿음의 뜻이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대기란 괴로 성의를 다하여 전진하면 대업을 완성할 수 있는 상이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점을 보러 온 분이 만약에 풍택 중부계를 뽑았다 한다면은 하고 있는 계획을 자신 있게 추진하라 답변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우선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구의 배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책에서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부분, 연령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사람의 근데 내가 그 좀 보완을 해가지고 가택과 연결된 문제, 그 다음에 사람과 연결된 문제를 첨부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 보세요. 그 우리가 64개에 대한 그 괴상풀이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초효는 일반 서민 백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효는 하급 관리에 대한 문제다. 하급 관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3효는 지방의 장관. 우리처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방의 장관은 뭐예요? 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장관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효는 재상이나 정부 부처의 고관 대작들, 그걸 4효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효라는 거는 중국 같으면 천자, 일반 이거 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왕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5효에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상효는 상왕, 왕이 물러난 사람, 그 다음에 국사, 나라에서 크게 나라의 일을 그 추진하고 도모할 적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국사, 그 다음에 선지자 같은 분들, 은자, 은도인데 도를 깨우쳤는데 은도난 사람들, 그건 전부 다 상효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구근점을 칠 적에 동효가 만약에 3효가 동했다. 구근점을 치는 거예요. 상효가 동했다면 지방장관이니까 그 지역의 시장 혹은 군수, 그 도의 도지사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근점을 쳤을 적에 초효가 동했다. 그러면 뭐예요?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이 되고 있는 거죠.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보는 거죠. 자, 만약에 5효가 동했다. 5효가 동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대통령 군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구나. 대통령과 군왕에 대한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 안 좋은 것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요? 아니지. 네. 점괘를 봤었지. 아까처럼 풍택 중보계가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풍택 중보계라면은 태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중부계니까 이건 길하단 말이에요.
중부계니까 길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효가 동했다. 동한 거는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이효가 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무슨 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는 그대로고 네 개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건 중앙정부.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개 외계를 본다면은.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했잖아요. 중앙. 아니지. 예,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건 그대로 손계니까 이거는 풍이고. 그러면 요건 뭐예요? 진이죠. 네. 준계니까 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풍, 풍내 이 풍뇌. 예. 풍내 이익계가 되는 거죠. 풍내 이익계다. 자, 풍내 이익계는 작은 것을 아래 거를 덜어서 위에다 보태는 계인데 여러분들이 풍내 이익계의 계산풀이를 읽어보세요. 후에가 자, 그래서 1건청 2태특에 3녀 4진내 5선봉 6감도 7간다 8곤지 해가지고 풍임은 여러분들 그 괴효 괴 번호에서 5번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면 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4번이죠. 그래서 5 번호 앞에다 5, 4번을 읽어보면 풍내 이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조 여사님 읽어보실래요? 기러기 떼가 같은 무리를 만난 개후 시냇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이다. 응. 이건 더하다 모이다는 뜻이다.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상이고 세운에서 성운으로 향하는 상이다. 응.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한 곳에서 모이는 상이다. 예, 그래서 구근점을 쳤을 적에는 이효가 동하니까 그러면 지방 정부의 관리들이 선정을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정을 치러 왔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풍택 충북에서 풍내 이계로 바뀌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10년 이상 식당을 해서 힘들어가지고 옷가게로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점을 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풍내 이계가 나왔어요. 동요를 봤을 적에 그럼 여러분들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세하게 보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육신을 또 붙여야 되고 12포태 운성 붙여야 되고 12신살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몰신 붙여야 되고 세와 응을 붙여야 되고 신명을 붙여야 되고 그것까지 붙여 나가는 거 우리가 이제 8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은 큰 테두리로 봤을 적에 풍택 중부계가 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와 같은 문제를 갖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옷가게로 바꾸는 것도 변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바꿨을 적에 길하게 나올까 흉하게 나올까 하는 건 동요를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뽑는 게 지금 아까는 만약에 뽑은 사람이 2번을 뽑았다고 하면 2효 동이니까 옆에다 동그라미를 쳐주면 양효가 음으로 바뀌어 들어가니까 이거는 진계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계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손계는 풍이고 그러면 이거는 진하라니까 이건 진계란 말이에요. 진계는 우레를 했자니까 풍내 이계다 하면 풍내 이기라는 건 이득될 익지 아닙니까? 이기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현재 그 음식점 장사를 하다가 옷가게로 변업을 하는 것도 크게 길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바꿔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응? 윤, 이해가 돼? 조금 더 공부해야 내가 쉬워. 이게 두 개를 뽑잖아요. 응. 근데 좋게 나왔어요. 응. 그럼 동요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도 이 주역이라는 것은 변화의 학문이거든. 처음에 나쁘지만은 결말은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좋지만은 결말은 나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본계, 우리 처음 뽑은 계를 우리가 본계라고 하는데, 본계에서 동요를 적용한 계를 변계라고 해요. 그러면 동요의 힘은 옛날 분들이 본계의 20% 내지 30%의 힘을 갖고 있다 하는데
내가 오랜 세월 6km 연구를 해보니까 그보다 더 뭐냐면 그 변화의 힘이 강해. 한 30%에서 40% 정도의 힘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변효, 동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주 만물이 정체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전부 다 변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하고 내일이 변화가 되고 일본전하고 지금이 또 변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변개도 흉하게 나온다면 한 30% 내지 40%의 흉함이 발생이 된다. 당도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